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조선과 대아TI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두 종목의 공통 아닌 공통점이 좀 있습니다. 해서 두 종목을 같이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어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 디지털 조선 먼저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조선 원래도 급등락이 좀 심한 그런 모습을 종종 이어왔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 그나마 한동안은 그런 모습이 좀 잠잠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슈 살펴볼 때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던 차 최근 들어서 다시금 꿈틀꿈틀했고요. 9월 달에는 보시는 장대 양봉을 강하게 이렇게 형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패턴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역삼삼 패턴을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급등락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락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뭐 고점까지 이렇게 훅 오르냐,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점권에서 박스권으로 계속 노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자,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슈를 보고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디지털 조선입니다. 시가총액은 8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디지털 조선. 조선이라는 내용 보시면 결국 조선일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크도 조선일보의 마크죠. 디지털 조선하면 저희가 여러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일단은 홍정욱 대표 관련주다 라는 게 있고요. 그 홍정욱 대표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결국에는 여권, 지금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죠. 거기에 해당하는 테마주다 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놓고 봤을 때 오늘 시정연설에 야당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시정연설에 지금 역사상 최초다 라고 하는데, 극과 극으로 부딪히고 있죠. 극과 극으로 부딪히고 있는 게 국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고개를 좀 숙여야 되는데, 야당은 이제 수사가 지금 착수가 되어서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당은 주요 사과 발언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씹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정진석 의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극과 극으로 가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거는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즉 결집이라고 그러죠. 지금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층에서 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각에서는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왜 지지율은 30%를 유지하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보수 텃밭에서 지지율이 결집이 되기 때문이죠.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이 반대쪽 계파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돼 라는 인식이 더 강해지는 강대 강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대 강으로 부딪힐수록 결국 새는 더 모아진다 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조선 같은 이런 테마주들은 더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모습들이 호재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을 싸우던 말든 그건 알아서 하고, 중요한 건 주가인데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지금 팩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로 쓰기 좀 애매하니까, 관련주인데 뉴스 쓰기 애매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또 영화 검색어에도 좀 많이 내용이 없어졌네요. 원래는 대선 관련 내용들이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이렇게 대형 급등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보면 좀 중간에 이상하다 싶은 때가 있으실 거예요. 14년도 이렇게 올랐는데 중간에는 왜 없었는가? 18년도쯤에 또 한번 올랐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탄핵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잠잠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대선 활동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6,000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양대 산맥으로 두 종목을 이제 컨택해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디지털 조선, 결국 중장기 패턴 보시면 박스권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도 유튜브라는 사실상의 매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보들은 그 원래 전통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파워를 자랑할 뿐이지 미래에 대한 견주한 실적 이거는 기대와는 조금 먼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다분하고 주가가 항상 하단을 와도 1500대 또 그러지 않는다면 대략 2000대 부분에서 하단을 잡고 결국 슈팅이 나왔을 때는 4000 또 이렇게 대선 테마 같은 큰 이슈가 있을 때는 6000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 대응을 하면 장기도 아니죠. 뭐 보통 2000을 하단으로 놓고 저점 찍고 2008년도는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폭락을 했지만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제외한다면 결국 2000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1, 2년 내에 항상 4000 부근까지 올랐다. 그러면 이거 그냥 꽁으로 먹는 그런 기업이구나. 제가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 하나인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테마주 무섭다 하는데 그건 고점에서 물렸을 때 무서운 거고요. 그냥 단중기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뭐 장기 어쨌든 1년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여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국내인 쪽이신 분들은 보수 쪽이신 분들은 디지털 조선 이런 거를 좀 잡고 가시면 되고 야당 쪽이다 하고 보시면 팜젠 사이언스 보시면 됩니다. 팜젠 사이언스가 사실 더 다루기는 좋아요. 네, 이런 패턴을 계속 기록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기록할 겁니다. 이게 팜젠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층에서 노무현계 노무현계 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보이면 주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야당은 대표 주자가 이재명 아닌가요? 이재명 관련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보십시오. 20년도 보면 주가 이렇게 올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른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관련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낙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경수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출사표를 던지면 결국 계속 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승폭은 좀 둔화가 될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항상 강한 이슈가 된다. 그래서 테마주로 노리기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디지털 조선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대응을 좀 이어주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좀 여기서 길게 말씀을 드려서 단기적인 관점은 추천을 강의 드리진 않겠고 슈팅 나오면 그냥 매도하시는 전략. 지금 딱히 중장기적으로 오를 만한 그런 호재는 없습니다. 해서 슈팅 나오면 차익 이런 전략을 좀 취하시길 추천드리겠고 2000 부근에서 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뭐 비슷한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아티아이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히만 하면 일반적인 차트입니다. 시장의 요건과 비슷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대형거래 동반해서 10% 이상 급등을 좀 이어가고 있죠. 자, 대아티아이는 직접적인 윤석열 대통령 혹은 뭐 여당 관련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내용을 보시면 시가총액 2100억대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교통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아티아이는 지금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통해서 수도권 GTX 6,730억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따른 정부 정책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아티아이의 주주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여당과 엮으면은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 제가 분석하면서 같이 좀 엮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흐름 지금 좋게 이어지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또 추가적으로 남북 관련 소식이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관련주로 또 급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얘는 단기적 관점에서 추세 대응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라인을 좀 잡고 대응을 드릴 텐데 지금 관점에서 10분봉 22평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이탈 마감 시 이렇게 매도를 좀 해주시고 돌파 마감이 나오면 매수 바로 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똑같고요. 이탈 마감 시 매도 그러지 않으면 가져가시는 전략 또 부근에서 매수해 주시는 전략 유용하겠고요. 이탈 마감이 나온다. 10분 단위죠. 이탈 마감 나오면 매도하고 좀 지켜보시다가 다시 재돌파 마감 이렇게 나올 때 이때 매수해 주시는 그런 대응법으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뒤에는 좀 짧게 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또 이슈가 있으면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